제 딸아이와 사위는 결혼한 지 6년이 됐고 현재는 별거 중입니다. 사위의 외도로 급격히 사이가 나빠진 건데요. 이 못된 사위는 저에게도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갑자기 사위가 주식에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마지못해 4억을 대출받아서 빌려줬고 당시 사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위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저를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 딸아이의 전화를 받고는 너무 놀라고 분노해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위가 몇 년 동안이나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딸은 벌써 3달째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 사위가 일하던 곳에 찾아갔는데 이미 사위는 다 정리하고 이사를 나간 후였습니다. 제가 임대차 보증금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라고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이없게도 제가 가압류를 취하했다는 건데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죠. 사위가 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리저리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상담자분의 따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위와 딸이 지금 별거 중인 상황이고 사위는 나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가압류를 해제하신 적도 없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이 점 굉장히 의아하고요. 이거 빨리 법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개월째 별거라고 하셨는데 그 따님께서 조금만 아버님께 빨리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결혼에 얽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인 사안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좀 차근차근 짚어볼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위와 차용증을 쓰지는 않으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돈을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차용증이 없어도 돈 빌려준 거 괜찮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도 역시 단골 질문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꼭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차용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받을 만한 증거는 있으셔야 되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아니면 실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출금 내역, 이체 내역 등등의 자료가 있으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은 주변의 목격자의 진술 등등도 확보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담자분이 차용증은 작성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지만 충분히 입금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사위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통화한 녹취가 있다라든지 그러면 충분히 입증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압류를 사위가 몰래 해제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위가 뭔가 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가압류 취하를 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하가 됐다.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위분이 만약에 실제로 장인어른 명의의 서류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법원에 넣고 해제 결정까지 받고 했다면은 차근차근 다 범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 사위분께서는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채권자인 장인어른의 명의의 서류일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죠. 그다음에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킴과 동시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또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법원으로부터 그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결정 받으셨다면은 이것은 소송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제까지 된 상황에서 집 주인 상가 주인으로부터 보증금까지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사기가 또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사위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위분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개별 행위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범죄가 다 지금 성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역시 사실 책임을 명확하게 물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따님과 관련한 이야기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지금 별거 중인 상황이시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겠다라고 따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내지는 뭐 재산 분할을 어떻게 받아야 좀 유리할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굳이 따님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장인어른과의 관계에서 문서위조까지 행한 상황이니까 위자료 문제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재산 분할도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안에 보면은 심지어 외도까지 했다라고 그렇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따님께서 정신상 고통을 입증하셔서 위자료를 청구하시고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만약에 서로 재산 분할할 대상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위가 외도에 이어서 여러 가지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실패를 겪으면서 그렇죠. 상당히 자산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분히 뭐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산 분할도 뭔가 기여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분께서 지금 현재 실제로 수중에 이제 돈이 없는 상황,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굉장히 재산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재산 분할할 대상이 거의 없어질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점들을 상담자분께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네,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담자분인 장인어른 지위에 있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따님도 아마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온 것 같은데 따님께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혼과 여러 가지 재반 문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장인어른인 상담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위에게 4억을 빌려주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재반적인 증거를 좀 취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체 내역이나 출금 내역이나 사위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역이나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따님의 진술 내용까지 다 취합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4억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님께서도 이제는 우리 아버지와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가사소송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근차근히 하나 다 준비하셔서 좀 소송이 형사적으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사 소송도 있고 좀 그렇지만 잘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따님분과 상의를 하셔서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